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미세 염증들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염증이란 뜻은 불꽃염의 증세의 증자를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다는 뜻입니다. 염증을 먼저 이해하려면 면역이라는 것을 더 먼저 알아야 돼요. 면역이라는 것은 면할면 전염병역을 써서 질병을 면하는 우리 몸의 힘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세균, 바이러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물질을 우리 몸이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나타나는 증상을 염증 반응이다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은 5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통증이 있고 발열, 열이 나고 발적, 빨갛게 붓고 부종, 그 부위가 붓는 증상과 세포 기능 장애 5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염증하면 우리가 굉장히 또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응이죠. 염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떤 외부 물질, 나쁜 물질로부터 제거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염증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염증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속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꾸준히 굉장히 일어나는 상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몸속에 나쁜 찌꺼기가 생기는 거든 간에 계속 나쁜 물질이 계속 생겨서 만성염증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면역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일어나는 염증이 또 매우 위험합니다.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염증 상태 같은 것은 항생제 쓰거나 소염제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없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 조직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미세 염증들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서 미세염증이나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이나 위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역시 몸 혈관 수준에서 계속 염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뭔가 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어딘가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또 여러 장기들이 지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피곤하고요. 굉장히 몸에 힘이 없고요. 여러 신진대사,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 찌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염증을 의심해 보세요 하는데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몸 속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혈관도 손상될 수 있고 또 동맥경화와 같은 중대한 그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이 굉장히 또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음식도 잘 가리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잘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증이 많은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많아졌을 때는 만약에 평소 내가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염증을 꼭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오랫동안 놔두게 될 경우에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염증들이, 미세 염증들이 장기화가 되면 서서히 더 혹이 될 수 있고요, 이 혹은 또 장기화가 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몸 관리, 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과 염증은 너무나 유사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단 비만하다는 것은요, 체중이 증가한 건데 체중 중에서도 지방세포가 증가한 거죠. 지방의 양이 많은 상태가 비만이 됩니다. 근육의 양이 너무 많아서 비만하다 이런 말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만 세포는요, 또 그 세포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을 일부러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반대에도 있는데요. 독소가 많은 몸은 또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죠. 염증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고 지방세포 때문에 또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증과 비만은 굉장히 서로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만을 치료한다 할 때는요, 대부분 염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일단 염증이 많은 몸으로 의심을 꼭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비만을 치료한다는 개념은요, 우리 온몸에 염증 없이 깨끗한 몸, 건강한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염증 유발의 상태는요,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좀 식사 패턴을 좀 보면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선택하는 음식이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이런 또 떡 종류, 디저트, 케이크, 간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합성 가공하고 또 정제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당은 또 지방으로 또 저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손쉽게 먹는 많은 음식들은 지방산의 비율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달걀이나 고기나 생선이나 합성 이제 정제 당으로 만든 옥수수 액상 과당으로 합성한 그런 당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 1에서 4가 이상적인데요. 1대 20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만 봐도요,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또 근육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소가 풀을 먹는 방목하는 소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고기들은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소가 이것을 과식하게 되면 소의 몸 자체에 이미 그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거나 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또 이제 닭들도 사료를 보면 옥수수 사료를 또 많이 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란도 그냥 일반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우리 몸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많은 분들, 아토피나 알레르기, 크론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3와 6의 비율이 1대 20 이상으로 많이 깨져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이 대사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유발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튀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 튀긴 음식도 콩기름이나 옥수수유나 각종 그런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은 오메가3보다는 6가 많은 기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가 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기름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기름을 먹게 되다 보니까 오메가6가 늘어나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단 당분 섭취, 정제 당분 섭취를 줄이고 또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을 또 대할 때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건강한 대사를 하면 면역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데요. 면역 세포들, 백혈구 같은 세포들에게는 비타민이나 식물 영양소, 식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있죠. 이런 영양소들이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불꽃염에 증세증을 넣어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우리 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떤 군대가 있고, 또 작게는 뭐 파출소, 뭐 경찰서, 이런 우리를 지켜주는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늘 우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또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늘 방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그 과정이 염증이고, 이 염증으로 인한 부산물이 열이 난다거나 뭐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고름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연히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호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위염 있는 분들 주변에 어때요? 찾기 쉽죠? 특히 역류성 식도염, 또 뭐 대장염, 아이들 뭐 중이염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내과의 의사 선생님들을 70% 이상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염증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은 늘 우리가 접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또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은 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또 상한 음식이나 문제가 되는 음식 또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간이 해독을 하기도 하고, 뭐 장이 내보내기도 하고, 뭐 심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걸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들이 우리 몸의 이 조직 속에서,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있잖아요. 이런 면역세포들, 또 암을 사멸한다고 하는 NK세포들, 이런 항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염증 반응에 필요한 물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염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유나 또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먹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먹기 때문에 염증이 우리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안 들어와야 되지만 강도가 1명이 들어왔을 때와 100명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과일, 야채, 뭐 통곡식, 뭐 해조류로 건강한 식단을 할 때는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나 레토르트, 오래된 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보존 유통이 길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은 그것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와서 산화가 됐을 때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또 엄청나게 일을 하겠죠. 또 백혈구가 일을 하면서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벽에 그 백혈구 사체와 그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동맥벽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 위염도 위에서 일어나는 염증이잖아요. 위 점막이 제대로 된 위산이나 점액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산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위 점막 세포들이 계속 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식에 의해서 또는 우리 몸이 과다한 활성산소나 또 과다한 안 좋은 그 성분들에 의해서 몸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지나친 세균 감염이 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여름철에 좀 상한 음식을 먹고 이제 바로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랬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로는 가공된 음식, 또 많이 가열한 음식보다는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주로 먹는 음식을 사람이 과일, 채소, 또 현미, 통곡식,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 이 5가지 부류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먹는다라면 특별히 몸에 불필요한 성분보다는 이로운 성분들,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과 멀어진 음식들 있죠.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이제 몸이 또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염증 세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이제 이물질로부터 백혈구가 이제 면역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면역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약 6,000가지 이상의 이 성분들이 있다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대식세포나 면역세포들을 영양을 공급해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염증 완화에 좋은 그런 성분들로는 과일이나 채소나 또 해조류, 버섯류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들이 면역력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은 일단은 세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체 내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효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하나만 해도 75,000개의 효소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효소 하나하나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몸 전체에 첫 번째로 이 효소가 많은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효소의 원료가 되는 조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조효소의 원료는 바로 필수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입니다. 이 조효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면역세포를 돕는 성분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면역 비타민이다, 또 면역 미네랄이다로 알고 있는 또 성분들이 있죠. 비타민 ACE라고 해서 ACE, 또 비타민 D도 면역세포를 도와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셀렌이나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것들도 면역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타민 D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도 T세포를 더 성장시키고 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를 위해서는 조효소의 원료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을 굉장히 또 직접적으로 도와줌과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막는 성분으로 매우 유명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을 많이 드실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면역세포들에 굉장히 활력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은 사과의 퀘르세틴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나 다양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이런 다양한 이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무려 6,000가지 이상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살아있는 음식, 과일과 채소에 그 색깔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것이 면역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염증을 줄여주는 밥상으로는 첫 번째로 독소가 많이 나오지 않는 밥상, 또 소화하기 쉬운 밥상이겠죠. 두 번째로는 면역 세포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주는 밥상입니다. 아침은 제가 무조건 과일만 드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과일 드시고 추가적으로 사과, 당근 정도 갈은 과일, 채소 주스도 같이 드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좀 귀찮잖아요. 저는 좀 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과일만 드시는 것이 에너지 공급에도 밥 한 공기가 안 되는 분량의 당분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또 에너지 공급도 잘 되면서 또 수용성 식이섬유나 여러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저녁을 드실 때는 하루에 드셔야 되는 쌀, 밥의 분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역시 쌀도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들 별로 없죠. 그냥 거의 100% 포도당인데요. 분해가 되면 이 당분의 섭취가 올라갈수록 염증은 늘어납니다. 또 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염증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 밥상을 차리고 싶다. 그럼 점심 저녁에 원래 드시던 밥량의 반 공기, 하루에 그냥 밥 한 공기를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신다라는 정도로 밥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배고프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머지는 또 배부르게 드셔야 돼요. 저는 항상 배부르게 포만감 있게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해조류, 김이나 다시마나 토시나 꼬시래기 이런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죠. 또 아주 단백질도 많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은 버섯 요리,
네, 그리고 다양한 채소, 뭐 쌈채소들 같이 어우러지게 드시면 꼭 이 밥으로 채우시는 그런 습관보다는 훨씬 더 배부르고 만족감이 높고 염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드시면서 그 사이에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이제 견과류, 좀 이렇게 땅콩 같은 경우는 곰팡이 오염이 좀 잘 되기 때문에 이 견과류를 좀 안전하게 또 너무 산패되지 않은 걸로 신선한 견과류로 드시면 염증에 좋은 항염증 항암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증을 만드는 밥상은 역시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밥상이겠죠. 고기나 뭐 우유나 뭐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할 때, 그리고 뭐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뭐 마트에서 산 뭐 보존 유통을 많이 거칠 수 있는 그런 가공된 음식들, 이런 것도 역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한국인들은 또 초과가 되기 쉬운 게 항상 당분이죠. 예, 당독소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액상 과당이나 흰쌀밥을 많이 먹을 때, 뭐 빵을 많이 먹을 때, 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또 염증이 많아지고 독소가 많아지니까 염증이 많아지는 밥상이 됩니다.